꼭꼭 숨은 김정은. 평양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북한은 지금. 김 기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화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원산 앞바다에 호화 요트가 자주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요. 이달 내내 이 원산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이 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 들어 많이 말씀드리는 곳이기도 하죠. 원산에는 김정은의 전용 별장도 있고 전용 열차도 이곳에 서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산 앞바다 에서 김정은의 고급 요트가 포착이 됐다. 이 매체는요, 현재 김정은이 이 요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해당 지역에 원산에 체류할 가능성을 이것 때문에 시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 꼭꼭 숨은 김정은 평양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북한 최고의 대학 김일성 대학교 출신의 주성하 동아일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주 차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주차장, 그 요트 우리 영상 있어요? 요트 혹시? 요트 영상 좀 주시고. 아니,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전 세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사망설까지도 나왔고, 식물 인간설까지 나왔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 원산 별장 일대에서 지금 호화 요트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보도? 예. 예, 일단 저 요트는 김정은 별장 602 초대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3개의 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백도, 죽도, 석도라고 있는데 백도에 요트 선착장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죽도에는 승마장이 있고 네. 석도에 김정은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소에 이쪽을 애용해왔던 그런 섬이고 그리고 우리 동해 군사분계선에서 약 우리 쪽에서는 6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섬인데 저기 가본 외부인은 유일하게 한 명이죠. 누구요? 로드먼입니다. 농구 선수. 예. 그래서 가서 그 7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호화로운 그 시설에 놀랐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별장과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 가능성이 있다? 예. 김정은이 지금 요트 놀이하고 있을 가능성? 예,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망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주 김정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고요. 잠깐만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고요? 예, 뭡니까?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타당한 설명이기 때문에. 궁금해요. 예. 예. 그래서 이 정보망은 김정은의 행적을 제가 바로 옆에서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부터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답니다. 이상해졌다? 아주 신경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간부들한테 욕설이 많아지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신경쇠약, 심한 우울증 증세에 비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11일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자기는 김정은이가 신경쇠약으로 의사들이 지금 좀 쉬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서 그냥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빠져서 심각하게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는 그런 물론 직무라고 제가 그쪽 정보망이 전해 왔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랬지? 왜 갑자기 우울증 증세가 갑자기 왜 오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그 설명이 재밌습니다. 네. 어떤 설명이냐면 어떤 설명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좀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는데 작년 말부터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가해짐으로써 당연히 북한의 작년 한 달의 평균 수출액이 1,700만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팔 것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정은이가 올해를 버틸 수 있는 희망으로 삼았던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은 대북 제재 위반 항목이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서 올해 약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을 들여보내겠다고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가 좀 버티면
빨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저 원산 갈마 관광단지를 완성하고 삼지연 완성하면 100만 명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덕도 해가지고 여기서 100만 명이면 한 사람이 500불씩만 써도 5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줘도 보내줘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0만 명이 들어오면 북한에 코로나가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북한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제 근데 가만 문 닫고 지금까지 언제까지 더 버틸 거나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꽁꽁 지금 말라 죽고 굶어 죽을 상황이고 고난의 행군이 눈앞에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면 코로나가 들어오겠고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가 기대를 가졌던 관광이 100만 명 보내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으니까 원산 갈마 관광단지 건설은 지금 스톱이 되고 삼지연도 스톱된 상황에서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 타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 고난의 행군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급기야 정신적 이 문제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에 빠졌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아주 맞고 그리고 그 정보 소식통들이 그냥 예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보내준 사람 돼가지고 저는 여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무슨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거나 뭐 혹은 수술 받을 정도로 쓰러졌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주차장이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러면 이건 좀 어떨까요? 13일 만에 등장한 북한의 서열 3위 그 이름하여 박봉주 이겁니다. 자,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과 평양 시안의 상업 봉사 단위들을 북한 용어라 조금 생소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위들을 현지 파악했다. 그러니까 박봉주는 북한의 넘버1은 김정은, 넘버2는 최룡해, 넘버3가 이제 박봉주인데 태양절 참배 이후에 13일 만에 모습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 박봉주 역시 모습을 싹 감췄다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차장? 이게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김정은은 안 보이는데 오늘 모습 왜 주변까지 다 안 보이냐 하니까 박봉주가 총대를 메고 우리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찰했다는 그 장소를 보면 방직공장과 함께 중요하게는 평양제일백화점하고 광복 상업지구 중심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사직위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지시를 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이에요. 김 기자. 일본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내부에서 4월 중순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결제 서류가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노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회 얘긴데요.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과 각 기관에 김정은의 친필이 들어간 1호 제의서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마지막 공개 행보가 아시다시피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회 분석과 시기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 친필 결제 서류가 안 보인다는데요. 저게 정보가 맞다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또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뭐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태업 상태인 겁니다. 그냥 모든 일이 짜증나고 하기 싫고 하니까 잠시 자기 일에서 떨어져가지고 심신을 추스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산 별장에서 지금 요트 즐기고 원산 별장 주변에 그 활주로 없애고 승마장 만들었잖아요. 말 타고 승마장은 예전에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모든 게 지금 짜증나고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심각한 우울 상황에 빠지니까 쉬라고 했는데 저 결제를 다시 하게 되면 다시 북한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올 때마다 열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을 좀 쉬게 하려면 결제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 그래픽 좀 주세요. 요즘 말이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자, 21일에는 김정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이거고, 27일에는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급기야 김정은이 그저 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른다에서 내가 잘 알고 있다에서 잘 있기를 바란다로 발언이 좀 묘하게 단계 바뀌어왔습니다. 우리 주 차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 발언의 오락가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세요? 예, 저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가령 뭐 수술했다거나 이러면 언제쯤 회복된다 이런 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이거 잘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언제 완쾌되기도 우리가 딱 날짜를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언제 완치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아마 미국 대통령은 모든 정보가 종합되니까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있길 바란다. 빨리 완쾌돼서 나오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발목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완치되는지 뭐 한 열흘밖에 안 걸리니까 뭐 조만간 언제쯤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 사람이 신경쇠약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다 해서 쓰러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언제 완쾌돼 나오기 애매한 병이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말하는 것이 딱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태영호 당선인과 민주당의 한 의원이 연일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태영호 당선인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건강과 관련된 멘트들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병기라고 이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국정원의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영호 당선인을 향해서 태영호가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스파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 당선인이 응수를 합니다. 뭐라고 응수하느냐? 자유토론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정치였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응수하자 김병기 의원이 또다시 태영호 당선인을 또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태영호에게 김정은 관련 의미 있는 정보가 있다면 내가 국정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비꼰 거죠. 아니,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또 태영호 당선인은 그러면 탈북민의 정치인들은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응수했고 이 설전 우리 주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김병기 의원이 제기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정보를 말했으면 저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다 공개된 사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정보가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근데 저런 추정 능력이 지금 태영호 의원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많이 통했던 것은 저런 추정 능력이 한국의 그 어느 전문가보다 북한 내부에 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역시 북에서 살다 온 사람 분석 능력이 뛰어나구나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의원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분석이지 정보를 내놓은 거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정보를 말한다면 너는 간첩이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를 않는 거죠. 정보를 내놨으면 그걸 가지고 태클 걸어도 되는데 분석에다가 그걸 정보라는 잘못된 카테고리를 들이대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당선인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주성아 차장과 함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